자, 이당류 당이 2개. 그런데 이제 신입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선배님들도 여기 계시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다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다 수업 다시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아주 얇게 그냥 시험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높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 그게 아닌데라고 하셔도 되고 네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설명하기 그냥 쉽게 오히려 수업 시간에 설명 더 쉽겠죠, 그죠? 네, 그 높아심이었습니다. 오지랖. 네. 자, 이당류 당이 2개. 이당류 종류에는 설탕, 메가당, 유당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설탕은 설탕 자당, 서당, 수크로스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설탕, 자당, 서당, 수크로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설탕이 슈가니까 우리 슈가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하면 안 되고 화학명이니까 시크로우즈 알아두시고 자, 메가당 같은 경우는 말토스, 엿당, 말토스 유당 같은 경우에는 젖당, 락토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하셨습니다. 그죠? 자, 설탕은요.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설탕은 자, 인버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당이 2개니까 당연히 분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설탕은 160도에서 180도 열을 가하면 캐러멜화 반응을 일으킨다. 뭐 이건 갈색으로 변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환원당, 네, 비환원당이고 당 중에서 유일한 비환원당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제과 시험에, 제빵 시험에 잘 나오고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자, 인버타제는 이 인버타제라는 효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슈크라제라고도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슈크라제. 자, 우리가 슈크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 슈크라제가 잠깐만요. 네. 우리가 설탕을 분해하면 누가 이렇게 전화가 오나 모르겠네요. 근데 무시해요. 자, 설탕을 우리가 인버타제 아까 인버타제라고 했죠. 인버타제. 근데 인버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 인버타제가 있고 여러분 얘는 슈크라제도 있습니다. 슈크라제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만 반응하는 기질 특이성 이게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수업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질 특이성? 자, 한 곳에만 작용을 해서는 그런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버타제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들 때 빵 속에 우리가 분해하는 효소이고요. 인버타제는 우리가 빵 속에 네 정신없어 제가 어디가 날아갔는지 조그만 해가지고 안 보이다 보니까 자 인버타제는 우리가 빵 속에 분해하는 효소이고요. 우리 슈크라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설탕을 먹었을 때 어때요?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는 효소 이게 바로 슈크라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인버타제는 우리가 빵 속에 분해하는 효소이다. 우리 몸에 자 요거 참고하시고 다음은 메가당 자 메가당 다른 말로 엿당 말토스라고 해요. 자 얘는 발화한 볼이 엿기름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식혜 감주의 주요한 당이 메가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메가당은 말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죠. 즉 포도당 2개가 분자가 되고요.
자, 상대적 감미도 32도, 32 됩니다. 자, 유당, 다른 말로 젖당, 락토스. 요건 락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가 되는데, 이 유당은 우리가 시효에 4.8%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봤어요, 저. 이 유당은 정장작용을 하고, 자, 요거도 별표가 5개가 있네. 왜 별표 5개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요거는 중요한 게 별표 5개 꼭 여러분들도. 자, 이스트가 분해할 수가 없는 당이에요. 유당은. 이스트는 우리가 빵에 어때요? 꼭 필요한 재료이잖아요. 이스트가. 근데 이 이스트가 어때요? 생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증식을 하고 분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트, 온도가 높거나 우리가 27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스트가. 근데 이 당을 먹으면 우리가 더 분해 잘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트는 다른 당들은 먹고 분해를 하는데 이 유당만큼은 분해를 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는 당이에요. 유당만큼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큰일 났네. 그죠? 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스트는 다른 효소에 대해 반응을 하지만 락타제 얘는 락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를 할 수가 없는 당이다라고 없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이거 아셨죠? 지금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보지 뭐. 지금 외우세요. 요거는 그냥 꼭 알고 계셔야 돼. 하니까 또 봐야 되잖아요. 자, 얘는 상대적 감미도는 16이고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었을 때 어때요? 달달하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그 이유는 이거 상대적 감미도가 16 아주 낮기 때문에. 자,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은 어떻게 되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설탕은, 자, 어딨냐, 네.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그리고 되게 막 급히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마우스를 하다 보니까 이러네, 제가. 자, 설탕은, 어때요? 설탕은 우리가 슈크라제, 안 보이는 친구들한테 조금 메모하시고, 슈크라제, 라제, 그리고 우리가 인버타제가 아까 있었죠. 인버타제. 아, 진짜 글씨가 힘들구나. 네. 인버타제. 네. 얘는 인버타제는 우리가 빵 속에, 얘는 우리가 몸 속에 분해를 하고, 얘가 분해를 해서 뭐로 나온다? 자, 포도당과 과당이 나와요. 포도당과 과당. 오늘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메가당이 했었죠. 자, 메가당은, 자, 말토스에 의해서, 말토스인데 말타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메가당이 말토스잖아요. 너무 이거 너무 여러분들을 말토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복습을 하시라면, 복습이 아니지. 네, 복습을 하시라고요. 자, 말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말타제에서 뭐로?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자,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네. 그리고 유당, 아까 유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설탕, 메가당, 유당이 있었는데 이 유당은 뭐예요? 아까 락토스였죠? 이 락토스가 락타아제라는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어때요?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갈락토스로 자, 여기서 볼게요. 이 포도당 3개는 여기 어딨어? 자, 이 포도당 3개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 포도당이 3개가 다 있죠.
이 포도당 세 가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자연계에서 아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뭐였어요? 아까 단당류였죠. 단당류이지만 이 단당류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이당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좀 전처럼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못했더라면 이게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걸 아닌 걸 알겠죠. 그죠? 포도당이 아닌 걸 알겠죠. 이당류는. 네, 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외우실 게 오늘 지금 여기까지는 굉장히 외우실 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외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볼게요. 소당류. 이건 소당류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다당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당류. 당이 10개 이상인 네. 당이 10개 이상인 고분자 화합물로 종류에는 전분, 섬유소, 펙틴, 이눌린, 글리코겐, 한천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분 많이 볼 거예요. 전분 많이 볼 겁니다. 전분. 자, 우리가 빵을 하신 분은 빵을 다르게 보니까 전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분을 좀 많이 볼게요. 연습 문제 먼저 볼까요? 연습 문제. 잠깐만요. 네. 자, 다당류에 속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전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분이 없어요. 여기에 아까 전분이라고 했는데 전분이 없어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눌린이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눌린을 뭔지를 몰랐을 때 메가당, 포도당, 설탕은 절대 다당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이눌린은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당류 종류에 속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건 이당류니까 여러분들. 자, 전분의 구조. 이거 별표 쳐 있죠? 여기 별표 좀 볼게요. 여기 별표 쳐 놓을게요. 전분의 구조는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조금 볼게요. 자,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있습니다. 전분의 구조를 보면. 근데 여러분들 결합 구조는 약간 아밀로스는 직쇄 구조.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하게 했더니 수업 시간에 다 한 거라고 너무 오지랖이라고 하시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 했대요. 근데 자, 직쇄구조 이렇게 직쇄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밀로스는 자, 그리고 직쇄구조이고 당이 동그랗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직쇄구조이고 자, 직선 배열 알파 1사 결합이라고 하는데 알파 1사 구조는요 아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나중에 식품학 시간에 배우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냥 알파 1사 결합이다 라고만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측세 구조 측세 가지 배열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것도 잘 알잖아. 이렇게 쭉 가지로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측세로 되어 있다.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어요. 가지처럼 이렇게 쳐 있는 거 측세 가지 배열이라고 하고 자 측세인데 이것은 알파 1사도 되고 알파 16 결합도 된다는 거 이거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아셨죠? 이런 결합이 있는 거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제가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요오드 반응을 해서 얘는 청색 반응 얘는 적자색 반응을 한다. 그리고 여는 구성 비율을 보면 얘는 20%
아밀로펙틴은 80%잖아요. 우리가 전분이라고 해서 50대 50이 있는 게 아니라 아밀로스는 20%, 여기는 아밀로펙틴은 80. 우리가 대신에 찹쌀과 찰옥수수는요. 여러분 찹쌀과 찰옥수수는 아밀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밀로펙틴 100%만 들어있다는 거. 이것도 별표가 한 3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노화 속도는 빠르고 아밀로스는 노화 속도는 빠르고 아밀로펙틴은 느리고 우리가 아밀로스는요. 우리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빵이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밀로스는 노화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좀 노화가 느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걸 예로 든다면 내가 예를 들어놨는데 가래떡과 찹쌀떡이 우리가 떡국떡 있죠. 맛있겠다. 이 시간 끝나고 떡국 먹고 싶다. 그쵸? 맛있겠죠? 우리가 떡국떡 있잖아요. 근데 가래떡 우리가 꿀 찍어 먹는 이 떡, 이게 가래떡 그리고 찹쌀떡 우리가 실온에 방치했을 때 둘 중 어떤 게 더 빨리 딱딱해져요? 가래떡이 더 빨리 딱딱해지죠. 그래서 노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가래떡이. 그리고 얘는 노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찹쌀. 찹쌀과 찰옥수수 아밀로펙틴이 100%라는 거. 이게 시험에 다음 중 아밀로펙틴이 10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게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뭐 밀가루 맵쌀, 밀가루 맵쌀, 뭐 찹쌀, 찰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찰이 붙어야 됩니다. 아밀로펙틴이 100%가 있는 것은. 근데 우리가 옥수수라고 그냥 찍거든요. 이걸 보고. 근데 여러분 찰이 꼭 붙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아밀로덱스트린의 요오드 반응의 색깔은 이게 뭔가 정답은 청담색인데 그냥 지금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나와서 제가 적어본 건데 아밀로덱스트린의 요오드 반응의 색깔은 그냥 청담색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만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자, 전분의 호화, 다른 말로 젤라틴화, 덱스트린화, 네, 알파화. 자, 노화는요, 태화라고도 하고, 노화는 태화라고도 하고, 베타화라고도 합니다. 자, 전분은 수분 존재 하에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이 되므로, 네, 풀이 된다. 자, 이 현상을 호화라고 한다. 끈적한 풀이 된다고요. 이거 좀 보시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쌀밥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두면 우리가 쌀밥을 만드는데 밥을 먹을 때 쌀을 먹기 위해서 쌀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쌀에 물을 넣고 코드를 꽂고 열을 받기 시작하면 얘가 밥으로 되잖아요. 변하잖아요. 딱딱한 쌀이 통통하게 밥이 되잖아요. 풀이 되잖아요. 이것을 호화라고 한다고. 자, 빵이 오븐에 넣었더니 익었죠? 이게 호화가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60도,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는 80도. 여기 옥수수 전분은 80도에서 호화가 되기 시작한다. 어떤 가루라고 해서 다 똑같이 호화되는 건 아니죠. 자, 밀가루 같은 거는 60도에서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80도에서 자, 호화는 수분이 많고 pH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인지 알칼리인지 나타내는 수소 이온 농도잖아요, pH가. 근데 얘가 알칼리일수록 빨리 일어난다. 호화가 촉진이 된다. 이것도 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자, 전분에 놓아 볼게요. 이것도 조금 중요해요, 노화도. 여기까지가 안 갔네. 전분에 중하니까 요건 자, 노화는 우리가 수분을 뺏기죠. 수분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호화된 전분이 다시 생전분 상태로 가려는 현상.
이거는 뭐 쉽게 요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거칠은 미생물과 반지를 관련 없음, 뭐 주요 원인은 수분이 증발이 되고 노화는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된다는 거. 전분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는 냉동 저장.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전분의 노화를 지연하는 방법. 냉동 저장. 마이너스 18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빵을 사와가지고 어디에도 그냥 실온에 방치하든지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노화를 지연할 방법은 예를 빵을 냉동에다가 넣어야 돼요. 냉동실에 놔요. 냉장고보다. 아셨죠? 그리고 노화를 지연하는 방법은 냉동 저장, 그리고 유화제 사용, 밀봉, 양질의 재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만이 노화가 좀 덜 되겠죠. 그리고 당류도 첨가하고, 이거 너무 안 보이네. 당류 첨가하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밑부분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고율배합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율배합. 근데 왜 고율배합이 좋냐면은 우리가 제빵 한 복사 한번 해볼까요? 제빵에서 고율배합은 어때요? 설탕, 유지,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게 고율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식빵, 그러니까 식빵 배합보다는 조금 높은 게 고율배합인데 우리가 일반 식빵 기능사 비상스트레스법 우리 시험 보잖아요. 근데 배합표에 설탕, 계란이 굉장히 함량이 많은 거예요. 저율보다는 그 이상. 그리고 낮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고율배합은 단팥빵 같이 부드럽잖아요. 단팥빵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게 이게 고율배합이거든요. 저율배합 같은 거는 우리가 바게트처럼 딱딱한 거. 근데 아무래도 저율보다는 설탕, 유지, 계란이 많은 고율배합의 노화가 조금 더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고율배합. 여기 지금 밑에가 나와 있는데 고율배합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고율배합은 설탕, 유지, 계란이 많은 고율배합이 노화가 좀 더 지연이 된다라는 거.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거다. 그리고 당류 아까 첨가했고 마찬가지로 이게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방법. 꼭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방법. 이것도 시험에 단골 손님이에요. 세 가지. 별표 세 개.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노화를 지연시킬 때 우리가 냉동 저장도 있고 아까 냉동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왜 냉동이 저장이 좋은지 다시 왜냐면 여러분들 빵을 갖다가 항상 냉동에 넣으니까 왜 냉동이 좋아요라고 하는 뭐 주위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수분이 굉장히 많은 빵이 있어요. 우리가 포장할 때 밀봉을 하잖아요. 몇 퍼센트 수분이 한 38% 있는 것을 얘가 모자 밀봉을 해서 얘가 우리가 보관할 때 나중에 먹으려고 하면 얘를 냉동을 아까 내가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수분이 지금 38%가 굉장히 많아. 수분이 여기가요. 근데 얘를 근데 완전히 식혀서 포장하면 안 되고 얘를 이제 수분이 있을 때 얘를 포장을 해요. 근데 얘가 얘를 냉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대로 어때요? 동결시키잖아요. 찬바람이 막 부는 동결시키면 우리가 냉동에 집어넣으면 찬바람이 막 불기 때문에 동결시키는 거예요. 수분을 빼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얘가 찬바람이 얘를 얼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게 수분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그죠? 수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동시켰을 때 먹었을 때 촉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온도가 노화를 또 촉진시키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뭐겠어요? 우리가 사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냉장 온도가 빵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온도, 냉장 온도 0도에서 10도.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빵을 사왔는데
그냥 냉동에 넣지 냉동을 안 넣잖아요. 왜냐면 해동시키려면 귀찮고 막 이러니까 바로바로 내가 빵을 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먹으려고 냉동을 안 시키죠. 해동시키기가 귀찮으니까. 그죠? 자, 연습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그거 꼭 아까 별표 3개고요. 자, 다음 중 호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호화는 주로 단백질과 관련된 현상이다. 자, 호화되면 소화되기 쉽고 맛이 좋아진다. 쌀을 그렇잖아요. 쌀을 씹는 것보다 밥을 씹는 게 훨씬 소화가 빠르잖아요. 그거. 그리고 자, 아까 호화는 냉장 온도에서 잘 일어난다. 할 수 있다? 그쵸. 아니죠. 냉장 온도에서 잘 아니죠. 자, 유화제를 사용하면 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안 되죠. 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화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답이 몇 번이에요? 잠깐만. 네. 답이 몇 번일까? 네, 이건 2번이에요. 자, 우리가 호화는 주로 단백질 관련인 현상이죠. 응? 호화는 주로 단백질과 관련된 현상이다.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자, 지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걸 잘 하시고 지방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유지, 지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방산과 글리세린 채소 단위입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린.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탄수화물 했을 때 탄수화물이 기본 단위, 단당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포도당이 대표적인 게 될 수 있다고 했지요. 근데 자, 지방의 기본 단위는 지방산과 글리세린이라는 거. 그럼 먼저 글리세린 먼저 볼게요. 자, 자, 글리세린은 다른 말로 글리세롤이라고도 해요. 글리세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글리세린은 자,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맛없는 거 그런 맛 아니에요. 맛이 없는 맛이 아닌 거 아시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이 없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럽과 같은 액체예요. 액체라는 거. 자, 그리고 비중도 물보다 큽니다. 그리고 자, 3개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물에 녹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가스분해 하여서 얻어지는 게 뭐 있어? 가스분을 해서 얻어지며 자, 수분 보유력도 커가지고 식품의 보습제로 이용이 된다. 아셨죠? 지방은 가스분해 하여서 얻어지고 자, 수분 보유력이 커서 식품의 보습제로 이용이 된다. 자, 케이크 사용하면요. 1에서 2% 사용을 하고 요게 여러분 글리세린입니다. 자, 지방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방입니다. 그냥 지방 전체의 94에서 96%를 구성하고 있고 지방산에는 포화지방산과 볼포화지방산이 있는 거 아시고 여러분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실온에서 고체, 반고체 상태로 예를 들면 우리 버터예요. 그죠? 버터예요. 근데 버터가 포화지방산에 속합니다. 버터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우유 지방으로 이루어졌죠. 즉, 자, 동물성 지방으로 네,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버터 실온에서 고체이죠. 자, 버터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잖아요. 고체. 그리고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 결합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결합 뭐 수소 아까 제가 했던 거 이거는 탄소
수소 이런 봤죠? C 여러분들 이건 다 10분만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 탄소가 하나의 그 손을 잡고 이게 단일 결합이에요. 그죠? 이 탄소가 하나의 손을 잡고 이게 단일 결합이고 탄수소가 증가할수록 이거 보면은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융점과 B점이 높아진다. 융점은 녹는 점이고 B점은 우리가 끓는 점을 뜻하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포화지방산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팔미트산, 뷰티르산, 스테아르산 이게 등이 있는데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은요. 어때요? 실온에서 액체이고 자, 실온에서 액체이고요. 그럼 뭐가 있어요? 실온에서 우리가 식물성 유지가 있습니다. 식물성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는 이중결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표를 보면서 탄소 이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부조식 먼저 쓰고 참 못하죠. 왜냐면 제가 지금 다른 설명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이런데 우리가 이중결합은 아까 한 개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포화지방산유 단일결합은 근데 이 이중결합은요 우리가 두 개의 손을 잡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이중결합인데 이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탄소수가 작을수록 융점이 낮고 산화되기 쉽다고요. 이 탄소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소수가 적을수록 산화되기 쉽다. 요거 설명은 좀 그러니까 글쎄 여러분 저보다는 훨씬 수업 시간에 더 잘할 테니까 그때 좀 하시고 여기는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레산은 이중결합이 1개, 이중결합 2개는 리놀렌산, 이중결합 3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 아라키토산에 이중결합 4개가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수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이 수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경화의 역할을 합니다. 경화란 건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수소는 단단한 역할. 즉 탄소수가 증가하면요. 이 탄소수가 증가하면 단단하게 해주는 수소가 쭉 있잖아요. 수소가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 녹지 않고 고체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잡아주기 때문에. 이중결합 말고 얘예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수소가 경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수가 많을수록 수소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온에서 액체가 되는데 이 이중결합이 이거 있을 때는 단단하게 얘가 지금 수소가 없기 때문에 잡아주지를 못하잖아요. 수소가 없다 보니까 하나를 손을 잡고 있다가 얘가 수소가 없는 자리 여기 지금 수소가 없잖아. 이 없는 자리에 수소가 비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온에서 액체 상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비어있는 자리에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산소가 결합이 돼요. 수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소 자리에 여기가 비어있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공기 중에 뭔가를 열어놓으면 산소가 들어오잖아. 산소가 결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겠나.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거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탄소수가 작을수록 용점이 낮아진다. 산화되기 더 쉽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산화되기 쉽다. 이중결합이 많으면 여기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산화되기 쉽다.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네. 주절주절 하는 것보다. 그쵸? 내가 여러분들 너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점이
낮아지고 이거 탄소수가 작을수록 용점이 낮아지고 이건 좀 알아두라는 거. 자, 그리고 대표적인 거 아까 이건 좀 알아두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뷰트리산, 팔미탄, 스테아리산이 있고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올레산, 리놀렌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중결합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요. 리놀레산은 이중결합이 두 개잖아요. 리놀레산은. 그러니까 올레산은 이중결합이 하나. 리놀레산은 우리가 이중결합 두 개. 리놀렌산은 여기가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하나가 뭐 붙어 있을수록 이중결합이 세 개 되고 그냥 외울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라키톤산은 이중결합이 네 개가 되어 있다. 이 개수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필수 지방산이 나옵니다. 아우, 진짜 저에겐 굉장히 다 어렵네요. 자, 필수 지방산. 우리가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지방산. 우리가 올레산을 뺀, 아까 올레산, 리놀렌산, 아라키톤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레산을 뺀 리놀렌산, 아라키톤산 이게 세 가지가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지방의 화학적 반응은 볼게요. 자, 유지는 트리글리세리드 형태에서 가수분해 되면 모노디글리세리드와 같은 중간 상승물을 생성하고 이것도 뭐야? 되게 중요하죠. 아니, 어렵기도 좀 하죠. 이거 볼게요. 자, 우리가 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리글리세리드.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이렇게 이 형태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다고 해서 트리글리세리드 트라이앵글 같다고 해서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고 근데 여기서 가스 분해를 하면은 쪼개더니 이게 물을 뭐 가해 사실 물은 기름에 물을 가하진 않잖아요. 그냥 통틀어서 효소 이름이 그냥 가스 분해 효소인데 분해가 된다고 해서 가스 분해인데 한 번 가스 분해 됐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해. 저는 도넛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넛을 예를 들을게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우리 제빵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도넛을 튀기고 나서 기름을 버리기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튀겼어요. 그걸 가수분해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걸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자, 근데 조금 약간의 가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한 번 튀기고 난 기름이 가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 지방이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디글리세리드예요. 떨어져 나간 지방산. 이게 떨어져 나간 지방산이 유리지방산이고 그래서 유리지방산 한 개의 디글리세리드 형태이다. 이 형태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게. 자, 그리고 또 한 번 튀김을 하기 위해서 가열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얘는 지금 글리세린이고 지방산이 두 개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지방산이 한 개가 더 떨어져 나간 거죠. 이게 지방산이 두 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하나씩 남아 있잖아요. 이게 왜 우리 모노글리세리드예요. 이게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두 개가 떨어져 나간 것을 지방과 글리세린이 그냥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이게 모노글리세리드인데 왜 우리 이렇게 되면 모노드라마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찍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지방산 한 개, 글리세린 한 개.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라고요. 모노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또 한 번 여기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때요?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따로따로 떨어져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지방산 함량이 어디 있어? 자,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아지면 튀김기름은 거품이 많아지고 발연점이 낮아진다. 자,
우리가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튀긴 기름의 거품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발연점이 낮아진다. 이게 뭐냐? 여러분 발연점이 낮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200도에서 끓는 기름이 나중에 재사용을 했더니 160도에서만 끓더라. 그게 바로 발연점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발연점이란 볼게요. 기름을 끓는 점,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일정 온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푸른 연기가 나면 결국 이게 좋은 성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게 어때요? 빵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다. 그래서 발연점은 높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한 분자 아까 결합한 거 뭐라고 했어요? 모노 하나하나 모노드라마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라고. 네, 모노글리세리드. 이건 세라이드라고 되어 있네. 자, 또 여기 말씀 또 하나 드린 게 우리가 아까 지방산과 글리세린 유화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유화제로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유화제는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성질을 섞어주는 물질이잖아요. 기름하고 물하고 잘 안 섞이는데 유화제를 넣었더니 잘 섞인다는 내용인데 그 왜 그러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 그러니까 기름하고 친하고 글리세린은 수산기를 가지고 세 개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하고도 친하고 친한 수산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물도 친하고 기름도 친하고 그래서 이 형태로만큼 우리가 유화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화제 하죠. SP 사용하죠. 제과 시간에. 아주 소량 사용하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부피도 커지고 빵도 촉촉해지고 네. 제과에서는 스펀지 케이크에서 거기 유화제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효기간도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촉촉합니다. 그리고 볼륨감도 있고 자, 유리지방산 자, 유지를 구성하고 있는 트리글리세리드가 분해되어서 생성된 지방으로 산패에 의하여 생성이 된다. 자, 산패라는 우리가 공기 중에 오래 두었을 때 산화되어서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나는 현상. 네, 이렇게 드시면 알 거고. 자, 산화. 읽어보시면 아까 지금 산패나 유리지방산은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없고요. 산패라는 거, 그런다는 거. 자, 산화. 유지가 산소와 반응을 하여서 과산화물질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대기 중에 산화와 산패가 되는 것을 자가산화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주 요인이 있어요. 산소. 우리가 산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물도 기름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열을 계속 가하라는 것도 안 좋고 금속 같은 것도 안 좋죠. 좋지 않잖아요. 튀길 때 우리가 그릇, 볼, 구리 이런 거 튀길 때 그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용 튀김기에서 튀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불포화도 이런 거, 불포화도 이물질 이런 게 산화에 영향을 준다고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안정화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방을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제, 그리고 수소 첨가, 그리고 요오드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요. 자,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막아준다는 뜻이잖아요. 항산화제. 자, 산화를 막아준다. 항산화제 중요한 건 항산화제 종류입니다. 종류예요, 이거. 비타민 E, 토코페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항산화제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비타민 하다 보니까 비타민은 아니라고도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토코페롤, 비타민 E, 토코페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E, 다른 말로 우리가 토코페롤이라고 한다고요. 프로필 갈레이트, PG라고도 하고 BHT, NDGA 등 이거는 뭐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어렵죠? 머리 아프겠죠? 자, 항산화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지만은 항산화제와 같이 사용을 하면은 단독으로 사용하면은 없지만은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항산화제와 같이 사용하면 좋다. 보완 재료는 비타민 C, 구연산, 주석산, 인산 등이 있습니다. 자, 수소 첨가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포화도 봤을 때 우리가 이중결합 아까 제가 그림을 막 애써 그렸을 때 이중결합 했을 때 여러분 탄소 여기가 공간이 아까 빈다고 했었잖아요. 이중결합 때문에 수소가 없다고 그럼 여기가 산소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수소를 비면 산화가 되니까 인위적으로 넣는 거 첨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간이 된다는 거. 마가린은 우리가 버터와 다른 점이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식물성 지방인데 실온에서 고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수소를 첨가한 거죠. 수소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포화 지방산보다는 조금 더 산화에 안정적이라는 거. 자, 요오드 값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g의 유지에 흡수되는 요오드 그램 수를 나타내는 것이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건성류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일 때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종류로는 요오드가 130 이상인 이 건성류에는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아마인류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외우셔야 돼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거 있는데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요오드가 100에서 130 이하일 때는 체종류, 참기름, 면실류, 미각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외울 게 천지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다 외우라면 그죠? 자, 단백질 볼게요. 아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진짜 이게 이 문제를 다 외워야만이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도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이 정도는 그냥 지금 좀 보셔요. 오늘 좀 많이 공부하시면 되겠네. 그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도 12에서 한 19%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고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 뭐였죠? 포도당. 지방의 기본 단위, 지방산과 글리세린이었다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로서 종류를 볼게요.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중성 아미노산, 뭐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함황 아미노산, 그러니까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여기에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시스테인, 시스틴, 뭐 메티오닌 이게 속합니다. 뭐 이거는 이건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을 함유하고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시스테인, 메티오닌 이런 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은요.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로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 아미노산. 자, 종류로는 뭐가 있어요? 네, 볼게요. 8가지가 있는데 유신, 이소루신, 발린, 트립토판, 트레오닌,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다 히스티딘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유학이나 환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영양학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거 좀 집어넣었습니다. 히스티딘. 유학이나 환자에 필요한 히스티딘이다 알아두시고. 자, 단백질 종류를 볼게요. 단백질 분류를 보면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단순 단백질은요. 말 그대로 그냥 아미노산만이 생성되는 단백질이에요. 종류에는 우리가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테닌, 글리아딘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냥 이건 적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머리 아플까 봐 적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나와요. 그쵸?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네. 그래서 이거 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 단백질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알부민은 물이나 묽은 염류에 녹으며 열과 강한 알코올에 응고가 된다. 흰자, 혈청, 우유 이렇게 알아두시고 글로불린은 물에 녹지 않으나 묽은 염류, 달걀, 혈청, 대마시, 완두 이런 게 있다는 거. 쭉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 연습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단순 단백질인 알부민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문제를 넣었어요. 이거는 진짜. 자, 그래서 물이나 묽은 염류에 녹고 아까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좀 전에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머리 아프게. 그래서 여기는 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알아야만이 이런 것도 알아야만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53분이나 됐네요. 모르는 사이에. 그쵸? 자, 오늘도 어떻게 저도 그냥 또 막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면 기쁨에 또 오지랖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간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오늘 오지랖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애써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없는 옛날에 그 머리를 막 떠올려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다 보니까 막 되게 창피함이 됐네요. 강 교수님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54분이 됐으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남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하루 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 보이는 친구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파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네, 감사합니까? 네, 교수님 아까 수고 많으셨다고 밥 식사 맛있게 하라고 하고 네, 고마워요. 밥 맛있게 먹을게요. 교수님,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 꼭 참여하라고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메모지를 이렇게 꼭 학생들한테 까먹을까 봐. 네. 만족도 조사 꼭 네, 참여하라고 제가 하시더라고요. 까먹을까 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꼭 메모지 해놨어요. 이거 잊지 않으려고. 만족도 조사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오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